두 번째 큐브 속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큐브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급차를 가로막아서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2심 재판부가 감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판단 배경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많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구급차를 가로막아서 이 택시 기사에게 혐의를 일정 부분 혐의를 씌우고 예, 그렇습니다.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택시 기사와 관련된 그 내용인데요. 일단은 감형을 하게 된 배경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감형받은 배경은 뭐였습니까? 네, 이 감형에 대해서 좀 약간 의아한 분들이 좀 네네. 많으실 것 같아서 근데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택시 기사가 이 재판을 받게 된 혐의 자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을 받게 된 혐의 자체는 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죄명 자체가 공갈 미수, 사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렇게 고의로 사고를 내서 입원을 하거나 합의를 받아낸 것 자체가 죄질이 불량하고 그리고 또 구급차의 경우에는 응급 환자가 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는 위법성이 높다라고 해서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2심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2개월이 감형이 된 1년 10개월이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예. 근데 법리로 봤을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보험 사기를 행한 거거든요. 이 예. 최 씨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피해자가 이 보험회사가 됩니다. 합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되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사기죄 피해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업인 피해자인 경우에는 본인들 기업이 받은 손해만 전보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웬만해서 합의를 다 해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러 건의 보험 사기가 있지만 이 대부분의 이제 합의가 다 진행이 쉽게 된 것 같고 예. 그래서 1심에서도 검찰은 7년을 구형을 했는데 실제 선고는 2년이 된 거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몇 명의 이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예. 2심에 들어서 이제 모든 피해자와 이 합의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사기 같은 범죄, 경제 범죄에 있어서는 법원이 판단을 할 때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됐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에게 적용이 되는데 이 최 씨가 이 피해자인 보험회사와 모두 합의를 하면서 예.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감형이 된 것 같습니다. 감형 사례들 만나보면 대부분이 이제 반성했다는 점, 네. 합의했다는 점, 약간의 공식같이 느껴져서 좀 씁쓸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피해자는 아까 보험회사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돌아가신 분이 지금 계신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족 측에서도 다른 혐의로 지금 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좀 수사 중인 상황이고 어쨌든 이 감형의 배경에 대해서 박주희 변호사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 감형이 내려졌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족이 합의를 했다? 사실은 합의 안 된 부분이 있죠. 유족의 주장은 이건 살인 혐의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살인 혐의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번에 2심까지 판결이 난 건 사실 2심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에서 뭐 파기환송되지 않는 이상 이 확정되겠죠. 그런데 이제 형도 변동이 없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CCTV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응급 환자가 노인이 타고 가는 응급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상당히 위세를 부려요. 예. 응급차를 열어보기도 하고 환자를 쳐다봅니다.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럼 응급실에 모셔다 드리고 와서 사고 처리를 하자. 안 된다. 막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예. 이것에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했었죠. 다른 응급차를 불러서 모시고 옮겨서 가게 하고 거기서 처리를 했는데 그다음에 튀어나온 게 이 택시기사는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예. 이전에 전력이 5번이 있습니다. 예. 보험 사기가. 상습범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건 미필적 살인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 공분이 상당히 있었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안 끝난 것은 이 대목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거고 유족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결정이 나온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두 달이 감형돼서 뭐 이제 그게 미미한 정도의 감형입니다만 예. 2년에서 1년 10월로 이게 사건이 결정났다. 합의가 됐고 반성하기 때문이다. 반성의 진정성은 누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에서 좀 다수의 국민들은 납득하긴 어려운 형량으로 보여질 것으로 평가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이 사망에 책임이 없느냐라는 의문점이 남는 건데 유족 측에서는 일단 이 사고랑
그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 사망의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구급차가 진행하는 걸 막아서 이 병원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유족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망의 결과에 최 씨가 이 막은 행위까지 이제 귀속을 시키려면 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입증이 가능한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보면 최 씨에게 구급차에 지금 위급한 환자가 타 있다라는 걸 여러 번 고지를 했고, 그리고 최 씨도 이런 응급 환자가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상황이 악화된다는 건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한데, 근데 정말로 이 막은 행위로 인해서 이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을 했느냐, 그게 네. 사실 쟁점이긴 한데, 그 부분은 법리적인 판단 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 환자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제때 만약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살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의학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거기까지 이제 수사를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따로 평가를 하시겠습니다만 반성과 합의,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큐브 두 가지 주제를 함께했고요. 오늘은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